이거는 제가 작년에 학폭 담당 경찰관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게 이제 추세가 점점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계신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와닿으면 자녀분들한테 꼭 좀 얘기를 해주시고 와닿으면 활용을 좀 하셔도 됩니다. 대기자TV.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요, 학교에서 벌어지는 상상도 못한 일, 학교 현실 전도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요즘 학교에서 벌어지는 상상도 못한 일 뭐가 있을까요?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 학교 폭력, 이게 이제 점점 더 심각하다라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죠. 많이 나오죠. 예. 그럼 학교 폭력을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시는 정도인 거죠? 예. 제가 올해 학교 폭력 담당 교사고 예전에도 몇 번 했고 해서. 그럼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예전에 학교 폭력을 맡으셨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아진 상황이죠. 학교 폭력도 다양하게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피해 학생들을 괴롭힌다.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학폭 그 예방 담당 교사를 하면서 느꼈던 나름의 세 가지 학폭이 많이 일어나는 세 가지 유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세 가지 유형. 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첫 번째, 학폭의 그 발생하는 3분의 1 차지하는 부분이 그 학생들 간의 인간관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발생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여기 기자님 계시고 앞에 이제 PD님 계시는데 제가 PD님하고도 이제 친해가지고 PD님 별명을 뭐 하여튼 두세 번, 세네 번 부르는 거예요. 근데 PD님은 성격이 어쨌든 괜찮아가지고 그 별명 부르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또 기자님하고 친한데 기자님한테 별명을 한두 번 부르는 거예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 별명 한두 번, 두세 번이 상당히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장난이었는데 이게 반복되면 기자님은 괴로운 거예요. 아니면 제가 기자님하고 사이가 조금 나쁜 거죠. 그럼 이제 기자님이 지나가면 제 눈에서 이제 레이저가 나오는 거죠. 네. 이걸 보면서 살짝 뭐 1초도 안 되고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뭔가 모르게 불편한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상대 학생을 제가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선생님 저 그냥 봤어요. 정말 이거는 뭐 흔적도 안 남고 잡아내기 너무 힘들거든요. 아니면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꼽을 준다 그럽니다. 꼽을 준다요? 예. 아이들이 물어보면 선생님 제가 꼽을 줘요. 니 왜 수업 시간에 뭐 그래 그 쌤한테 그랬노 이러면 그 선생님이 저한테 꼽을 줘요. 그러니까 눈치 준다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 때는 좀 뭐라 한다, 핀잔을 준다,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놀린다. 네. 그런 좀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불편함을 줬는데 이 불편함에 대해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거나 풀 수 있는 이 능력이 요즘에 이 능력이 애들이 부족한 안 거죠? 되다 보니까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불편함이 쌓이다가 어느 날 학폭으로 이렇게 딱 신고를 해버리는 게 그거를 사전에 풀었어야 되는데 예. 그냥 못 풀고 푸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푸는 제가 볼 방법을 때는. 모르고. 두 번째는 요즘 뭐 누구나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 때문에 사단이 납니다. 이제 우리 여기 있는 공간에 지금 3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친한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 얘기를 신체적인 특징, 외모, 걔네들의 성격을 우리 3명이서 이제 이렇게 공유하고.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허락 없이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를 한다거나. 근데 이게 여기서 3명이 여기서 딱 끝내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비밀이라는 게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없죠. 이게 결국은 돌아서 그 당사자한테 얘기가 들립니다. 그때 느꼈을 때의 불쾌함이나 화남, 수치심 이걸로 또 이런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그래서 뭐 SNS, 카톡에 이걸로 이제 글을 쓴다거나 이 글은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된다. 흔적으로 남는다. 절대 다른 뭐 언어로도 그렇지만 글로 쓰지 마라, 남기지 마라. 이거 너희들 어쩔 수 없는 증거가 된다. 이럴 경우에 그 당사자가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대화 나눴던 그 학생들은 다 그 학폭 관련 사안으로 조사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흔적이 고스란히 그렇죠. 남으니까 요즘에 학폭을 신고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 SNS나 아니면 뭐 인스타에 글 남기는 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또 3분의 1을 차지를 합니다. 세 그 다음에 번째. 이제 세 번째 유형은 이거는 제가 작년에 학폭 담당 경찰관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게 이제 추세가 점점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계신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와닿으면 혹시 교육 관계자 분들도 계시면
자녀분들한테 꼭 좀 얘기를 해주시고 와닿으면 활용을 좀 하셔도 됩니다. 네. 어떤 게 이제 적극적으로. 나머지 3분의 1이냐면 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귀다가 헤어지면 학생들이 어떻게 헤어지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헤어지고 나서 기분이 나쁘다. A 학생이. 아니면 B 학생이 먼저 다른 이성을 사귀었다. 사귀었다. 그럼 기분이 나쁘면 사귀었을 때 있었던 일을 신고를 해버립니다. 물론 둘이 어떤 뭐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진행됐던 과정도 있겠지만 그걸로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에서 네가 나 몸 터치했잖아. 둘이 있을 때 네가 내 강제로 뽀뽀를 했잖아. 뭐 이런 걸로 신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경찰관 그분 얘기가 이렇게 헤어지고 난 뒤에 한쪽에서 신고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요즘은 사귀는 애들 보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사귀는 걸 보면요 학부모님들 애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가 물어보십시오. 어른들처럼 사깁니다. 뭐 그렇게 순수하고 풋풋하게 사귀고 이러지는 않아요. 어른들 사귀듯이 그래 사깁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난 뒤에 주로 이렇게 남학생들이 예. 그때 호기심이 많으니까 사귀었던 상대에 대해서 있었던 일을 지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다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저번에 둘이 있을 때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으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그 여자친구의 신체적인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지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A 남학생의 친구들이 이 A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야, 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헤어졌는데 뭐 어떻노? 걔 뭐 신체가 어떻던데? 실제로 물어봅니다. 그때 나이 때는 제일 관심이 많고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얘기가 흘러서 그리고 또 과장이 그렇지. 되죠. 그 중에는 또 이 여학생과 이 그 인맥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이게 여학생 기에도 들어가겠죠.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불쾌하고 이게 뭐 성 관련 문제도 있으니까 여학생이 신고를 해버립니다. 있었던 없었던 이거는 문제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로 신고하고 사귀었던 아이들하고 헤어진 뒤에 그 얘기를 그냥 떠벌린다는 거. 그래서 일어나는 게 제가 볼 때는 세 또 번째. 3분의 1이다. 그렇게 학폭으로 유형이 요즘에 나타나는 트렌드가 제가 세 볼 가지예요.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엮으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나 마지막 부분은 학생들한테 항상 교육을 시키죠. 헤어질 때도 예의가 있어야 된다. 과거에 있었던 이성하고의 일들은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져가야 된다. 근데 지금 막 중고등학생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없잖아요. 창구가 없으니까 아마 막 못 들었을 것 못 같아요. 들죠. 근데 저는 애들한테 이제 그 교육 시간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 얘기를 해줍니다. 죽을 때까지. 그게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이 됐어도 마찬가지다. 헤어지고 난 뒤에 이성과의 있었던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수준 낮은 남자애들을 사귀지 말고, 그 다음에 남학생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벌리는 수준 낮은 짓을 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본인의 그런 뭐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수준이 되도록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수준을 올리고 그런 수준이 있는 이성을 친구를 사귀어라. 너무 현실적인 조언이시네요. 왜냐하면 요즘 친구들이 중고등학생이 사귈 때는 거의 성인처럼 사귀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에티켓은 성인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미숙할 수 있죠. 어떻게 헤어지는지도 모르고 모를 수 어떻게 그 있어요. 입을 관리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 정도로 만연해 있구나, 학폭이. 이 정도로 신경 쓸 부분이 많구나. 그리고 그 대상자, 가해자든 피해자든이 우리 아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이런 부분에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선생님이 이런 부모님들 대상으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올해 제가 그 생각했던 부분을 조심스럽게 그 대신 마음껏 그 예방을 하고 있는데, 네. 혹시나 학부모님들도 보고 저 괜찮네, 학교 관계자분들도 보시고 저 괜찮네 하시면 한번 뭐 저를 콜 하시든가 아니면 따라 해보시든가 하시면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올해 학교 관리자분들 그다음에 학생 부장 선생님의 동의를 얻어서 당연히 하는데, 올해 저희 학교 표는 학교 폭력 예방 이전의 예방입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가해 1순위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학교 폭력이요? 뭐 때문에 너 학폭했어? 라고 물어보면 그 1순위는 장난입니다. 장난.
가해자한테 물어봤을 가해자들한테 때 물어봤을 때 1순위가 장난입니다. 네. 거의 4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들은 장난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에 오는 불편함, 상대방은 힘든 거예요. 학생들한테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게 장난과 폭력, 그 어디쯤에 있을 때 학생들의 그 불편한 감정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1단계의 불편함, 2단계의 불편함, 3단계의 불편함 어느 순간에 가서 학폭이 빵 터지면 어쩔 수 없이 절차대로 저는 은폐 축소 안 하고 진행을 하지만 아이들이 그 느꼈을 때 이게 뭐지? 내가 왜 오늘 좀 기분 나쁜데? 그때 저는 아이들 보고 저한테 내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의미 있는 게 좀 전에 첫 번째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인데 예. 이 학생들이 풀 수 있는 그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모르니까 불편할 때 내려와라. 예. 큰 사건 났을 때 오면 당연히 그건 학폭으로 학폭이죠. 하죠. 진행을 하고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있다. 사전에 저는 그 예방 이전의 예방. 너희들이 불편할 때, 인간관계가 불편할 때,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SNS상에서 글이 오간다. 근데 A 학생이 야, 걔 이렇더라 했는데 B 학생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C 학생이 저의 교육을 보고 듣고 이거 선생님이 말했던 지금 시작 단계네. 캡처해가지고 나한테 내려와라. 그러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의 불편함을 선생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러면 극비리에 아무도 모르게 담임쌤하고만 알게끔 해가지고 당사자들을 극비리에 제가 따로 부릅니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들었다. 이게 사실이냐 물어보고 사실이 아닌데요 하면 근데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들었는데 혹시나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거라. 그리고 사실입니다 선생님 하면 이게 걔는 지금 불편해가지고 아니면 누군가가 불편해가지고 쌤한테 내려와서 해결 좀 해달라고 했다. 이게 근데 니는 장난이고 아무 생각 없이 했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에 그 당사자가 빵 터져가지고 이게 학폭이 된다. 그러면 너도 피해고 걔도 피하지 않느냐. 어떻게 할래? 이 불편함을 선생님이 해소해 주려고 하는데 선생님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지? 뭐 때문에 너를 지금 단계에서 불러오는지 알겠지? 하면 애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학폭이 이제 가면 본인도 피해를 보는 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또 애들이 올라가면 친구들한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또 올라가면 친구들이 혹시나 물어보지 않겠지만 물어보더라도 왜 내려갔노? 이라면 그냥 그 선생님이 수업 때 저번에 뭐 좀 나한테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불렀다. 그리고 뭐 올라가더라도 야, 그 선생님이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불렀다라는 거를 절대 얘기를 하지 마라 라고 당사자들한테 그 당부를. 이후까지도 관리를 해주면서 이제 올려보내죠. 그리고 올려보내고 또 한 2주, 3주 지나면 아까 그 불편함을 느꼈던 학생들 지나갈 때마다 요즘은 학교 생활 어떻니? 라고 제가 또 체크를 하면서 항상 애들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관리를 학생들 관해서의 그 불편함을 관리를 해주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죠. 학생 사이에 이 미숙한 감정에 그렇지, 대해서 예. 어른으로서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이 부분이 더 이상 발전되지 않도록 나쁜 예.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시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학폭 담당을 하면서 영상을 좀 꽤 봤습니다. 이 영상 만들고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영상에 보면 학폭이 발생하면 내려와라. 그 다음에 그 학폭 신고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실제로 물어보면 전화번호를 못 외워요. 전화번호 몰라요. 저도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지금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 영상이 없더라고요. 학폭 일어났을 때만 중점적으로 내려와라 신고해라만 있지. 학폭이 벌어진 다음에만 있고 그렇지.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방법이 대해서는 없나요? 학폭 이전에 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불편할 때 선생님한테 말씀드려라. 예, 제가 올해는 제가 1학년 수업을 들어가거든요. 첫날부터 시험 기간 일주일 빼고 이번 주까지 들어갈 때마다 야, 너희들 혹시 친구들 간에 불편한 감정 있나? 혹시 너희들도 모르는 글이 SNS나 뭐 카톡의 나당이나 있으면 봤다, 옆에서 들었다, 쌤한테 내려와. 불편할 때 내가 내려오면 해결해 줄 수 있어. 애들도 어느 순간에 저를 보면 선생님 불편할 때 내려갈게요. 농담 삼아 재미 삼아 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더 많이 생기셔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학폭은 좀 이렇게 중하지만 내려오는 거를 굉장히 좀 가볍고 쉽게 만들었어요. 이게 장벽이 높으면 네. 그 학교 교무실 찾아가는 게 부담이 그렇죠. 있잖아요. 매번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농담도 합니다. 어느 날 TV 보다가 가수 이효리 있다 아닙니까?
이효리 씨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직접 얘기하셨어요? 예, 오빠 고민하지 마. 예! 이러면서 저한테 고민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애들한테도 제가 이 얘기합니다. 야, 이효리가 나한테 얘기하더라. 고민하지 마. 내려와라. 내려와라. 선생님, 근데 선생님만큼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학교에도 많습니다. 많아요. 이게 드러나지가 네.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 아, 저 친구가 나한테 불편한데 이걸 어떻게, 이거 쌓이다가 화병 날 것 같다. 그렇죠. 미리 빵 확인해라. 터지기 전에 학폭 전. 고민하지 말고 매점 가듯이 매점 가듯이. 옆반 친구 보러 가듯이 나한테 내려와라. 선생님, 보복에 대한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죠. 그 당사자들 불러가지고 네가 만약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걔 귀에 들어가고 쌤 귀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 학부모님도 학교에 모십니다. 극비리에.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머니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는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폭으로 터지면 다른 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학생과 부모님을 조사를 하실 겁니다. 지금 푸는 게 낫겠습니까? 그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푸는 게 낫겠습니까? 집에서도 이 부분을 반드시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올해 우리 학교나 저나 학생들이 외칠 수 있는 대나무 숲을 공간을 만들어 준 게 아닌가. 제가 그 학생들의 불편함을 받아주는 대나무 숲이 되었다. 저는 어느 날부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렇지. 대나무 숲이 그래서 되면. 아이들이 내려와가지고 저라는 대나무 숲에 선생님 저 불편해요 라고 외치면 제가 뭐 짜자잔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극비리의 대상자들 불러가지고 극비리의 불편함을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네, 왜냐면 이제 고2부터 이 학폭 이력이 대입에 반영되고 네.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더 커지기 전에. 제가 왜 이렇게 애들을 관리를 해주냐면요. 방금 기자님이 고2부터라고 하셨지만 올해부터는 자율 반영입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 반영이고요. 근데 말이 자율 반영이지 아마 그 주요 대학교들은 반영하겠죠. 반영을 당연히 하죠. 학교 폭력 조치 사항 관리에서 가해 학생 조치 사항에서 보면요. 1호부터 9호까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6호가 출석 정지, 7호가 학급 교체, 8호가 전학, 9호가 퇴학이거든요. 올해부터 바뀐 게 출석 정지 학급 교체는 졸업 1년부터 4년간 생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너희들은 대학도 못 가. 취업도 잘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한 반에 20명? 30명이잖아요. 30명 정도 된다고 했었을 때 학교에서 커플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작년에 우리 반이 그 1년 마칠 때까지 커플이 있었습니다.